안녕하십니까, 정철지부장입니다. 2020년 임단투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120일간 함께 투쟁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2020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상자가 발생한 코로나 환경에서도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률적인 한계, 제도적인 미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0년 임금 협상 또한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설득력 없는 명분을 앞세워 임금 및 성과급을 과거 대비 현저하게 낮게 제시하고 그 또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린 끈질기면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15차례 교섭을 이끌어왔고 때론 새벽 4시까지 15시간이 넘는 끝장 교섭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들의 형태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했으며 우리 노동자 설립 2년 만에 그동안 우리의 조직력을 의심만 하고 평가절하했던 사측에게 1,200명의 조합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7일 1,200명의 조합원은 궂은 날씨에서도 300조합원은 합정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마음만큼은 함께하고 싶으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900조합원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롱성과 같은 그들과 맞서 싸워 국토 대장정과 무기한 차라 천막농성으로 대응을 하였고 2019년, 2020년을 통하여 많은 적폐들을 폐지하였고 마냥 부러워만 했던 많은 제도들을 동종업계 최초로 하나하나 쟁취를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노동조합은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20일간 투쟁으로 이끌어낸 임단협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단투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7월 10일까지 총 15차의 실무교섭을 실시했고 7월 24일까지 8회차의 대표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을 규탄하는 집회를 7월 7일 전조합원 총단결 1차 결기대회를 합정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7월 16일 2020년 임단협 결렬 통보를 하였고 7월 23일까지 강남의 합정에서 피켓팅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2일 무기한 철야 천막농석에 조립을 했습니다. 밴드에는 따로 게시하진 않았지만은 천막농석 중에서도 적게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3번 이상의 지속적으로 교섭을 이끌어 왔습니다. 7월 27일 노사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 7월 28일 긴급 운영위를 소집하여 찬반 투표 진행 결정을 하였습니다. 8월 5일 전조합원 찬반 투표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 5일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천막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8월 5일 즉시 오후에 찬반 투표 결과를 공지할 것이고 찬성이 나온다 그런다면 8월 28일 안에 임금 및 성과급 플러스 알파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리위생 합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휴직 전 연차 사용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병가휴직, 휴직 등으로 해서 휴직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녀 연차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휴직에 들어갔는데요. 이후에는 복직 예정월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 개월수만큼 월 1회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복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나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반반차 제도 도입입니다. 기존의 반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반차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9시부터 11시, 1시부터 오후 3시, 4시부터 6시, 아침 9시부터 10시, 저녁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보다 세율적으로 시간대를 나누어서
반반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종회사는 없는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산전휴 휴가기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90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9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약 2주 정도 산전휴 휴가기간이 증가됩니다. 그에 따라서 105일로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산전휴가 기간이 증대됩니다. 동종업계보다는 우위에 있는 항목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입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의 경력 1회에서 1인 지정을 해서 부모 및 형제 일반검진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건강검진이 대부분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역기약 예비입니다. 지금은 우리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기약예비가 지급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지방에 이렇게 발령이 나 있을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및 가족의 역기양 월 2회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과 중복으로 오는 것은 불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차 보증금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월 40만원 했던 게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임차 보증금 거리 기준 개선입니다. 지방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현재는 직선거리 30km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단거리 30km로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직선거리 기준에서 적용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최단거리 30km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임차 보증금 기준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전임차 보증금 지원 기준 개선입니다. 현재는 기혼자 발령에 가족이사 시에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만 이동을 했을 경우에 전임차 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후에는 기혼자,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두었습니다. 자녀 학자금입니다. 자녀 학자금 인원수 2인 제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셋째 입학금, 축하금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2인에 하나에서 학자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셋째 자녀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입학 축하금을 폐지가 되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 4학기부터, 대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부터 등록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년 축하금입니다. 기년 축하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합정 및 영등포 의자 교체 및 사무용품입니다. 결제 라인 간소화, HRMS 민감정보, 개인정보 관련해서 결제 라인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 직책수당 개선입니다. G1의 S1, S2 직책수당을 올해도 마이너스 5만원을 월급화했습니다. 2019년 15만원을 월급화했는데요. 현재 우리 회사의 직책수당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책수당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할 겁니다. 일부 관리자분들 중에서는 관리자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 금액이 삭감되지 않고 월급화되기 때문에 직책을 유지하다가 직책이 내려놓을 경우에는 월급이 급격하게 하락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나 이런 제도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직책수당을 삭감을 하고 임금피크제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자 직책수당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향을 추진할 예정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 우수조합원
해외 연수입니다. 총 4명입니다. 노동조합 연도별 우수 조합원 해외 연수입니다. 회사에 해외 연수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노동조합 활동에 우수한 기여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 4명이나 해서 해외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나 모든 부분에서는 회사의 해외 연수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 활동에 더욱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복지기금 센터 설립, 사내복지기금 2021년 1분기 내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리후생성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념일 비용, 휴가 비용, 각종 복리후생 비용은 사내복지기금 센터를 설립하여 거기에 지급을 하고, 사내복지기금 센터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복지기금은 2021년 1분기 내에 설립하는 것을 노사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금일 성과급 합의안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금 및 성과급 플러스 알파 조합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입니다. 올해 2.0% 인상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과거년도와 다르게 성과의 차등은 없습니다. 일괄 2% 인상입니다. 성과급입니다. 월급의 110% 지급입니다. 이 또한 성과 차등 없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조합원에 대해서 알파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알파는 종조합원은 30만원, 준조합원은 15만원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종조합원은 KB손해사동 노동조합 복지카드로 해서 현금성으로 카드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준조합원은 15만원 정도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준조합원 중에 조합비 납부동의서를 미제 지출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될 겁니다. 준조합원들은 대부분 관리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관리자를 생각하시고, 정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정조합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준조합원이냐 정조합원이란 확인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의안 발표 이후에 특정 급여 테이블에서는 회사 최초 제시한 250만원 대비 지급률이 낮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최종 결정안과 비교를 해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최초 250만원 지급률입니다. 회사 최초 250만원 지급률로 따진다 그런다면 특정 급여 테이블 S4, S5에서는 122%에서 120%에서 117%로 특정 계층에서는 굉장히 높게 되었는데, 직원의 대다수가 적게는 36% 정도 수준밖에 아니고 평균이 50% 미만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률이 편차가 굉장히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 이런 사례는 정액으로 얼마를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노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쁜 사례입니다. 회사도 사실 노동조합이 2년차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약아졌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회사도 분명히 회사 측 노무사나 안 그러면 먼저 노동조합과의 그 갈등이 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그룹은 전 직원의 6.3% 정도 되는 급여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근데 최종 합의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측에 최종 합의안에 대한 지급률이고 밑에는 최종 합의안에 대한 금액입니다. 최종 합의안을 본다 하더라도 지급률은 동일한 테이블에서도 123%, 124%로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115%에서 12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그래프보다는 좌측 그래프보다는 많이 완화된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회사가
최초 250만원 정액으로 지급의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110%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이 특정 S4, S5에서는 250만원보다 낮는 건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110%의 복지 카드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낮은 직급에서도 최소 264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최초한 250만원보다는 전 직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연도별 경쟁 손사별 비교 자료를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100% 정도 지급했고 작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첫 임금교섭에서는 140%의 40만 포인트를 지급을 받았고 2020년에는 110%의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H손사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180%에서 250% 정도를 지급을 받았고 19년 같은 경우는 160%, 2020년에는 저희보다 훨씬 적은 건 맞습니다. 급여의 68%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나 율을 저희보다 낮게 받고 있고 추측선세 대리하고 가장급에서는 200에서 250만원 정도 수준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S손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300% 정도 수준을 받았고 2019년 280%, 2020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 정도 수준인 150% 정도 수준을 받았습니다. D손사 같은 경우 2017년, 18년 280%, 300%, 300% 정도를 받았는데 2020년 같은 경우 올해 전년의 반 정도 수준인 150% 정도를 지급받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KB 손본데요. 저희 모회사인데요. 2018년 300만 원에 300만 포인트를 지급받았지 않습니까? 2019년 올 4월이죠. KB 손본 같은 한 해 정도를 계속 이렇게 뒤로 이제 밀려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시겠지만 4월에 현금성은 없고 300만 포인트만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본다 그런다면 2017년에는 경쟁 3사 평균 260%였는데 저희가 100%를 지급을 받았었고 2018년에는 283%였는데 저희가 100% 지급을 받았었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경쟁 3사 평균 240%였으냐 저희가 140%에 40만 포인트로 해서 경쟁 3사 대비 많이 갭을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 3사가 1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10%의 플러스 알파 하면 경쟁 3사 평균 정도 수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2020년 임금협상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8월 5일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행부는 약 2년 동안 노동조합을 이끌어오면서 1,2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소통의 중심이며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합원의 정기 교육, 소통 채널 개설, 정기 분해성의 강화, 조합원 참여율 확대 등 많은 제도들을 시행을 하였고 강한 노동조합의 초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많은 지부들이 우리의 소통 문화를 벤치마킹을 하였고 민주노총의 신조직 문화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 및 성과급 협상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경영 구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태풍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회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개월, 1, 2년 안에 우리의 근로 환경에 모회사의 단순적인 경영 판단으로 우리 근로 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는 2020년 코로나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결과를 조합원 여러분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120일간 투쟁에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